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나오셨어요. CBS 김광일 기자, 뉴스톱 김준일 대표,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 첫 뉴스 뭔가요? 확진자 20만 명. 이미 어제 9시에 20만 명 넘었죠. 예, 9시 기준 20만 명 넘었고요. 지금까지 하루 확진자 최대치가 17만 명대였는데 네. 벌써 이보다 이제 3만 명 이상 늘어난 거죠. 수요일 되니까 어김없이 또 최고 기록을 돌파했는데요. 네. 자정까지 합하면 22만 명에 육박할 거다, 이런 예상 전망치도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어제부터 방역 패스가 전면 중단이 됐고 예. 또 확진자 동거인 격리해야 한다는 방침도 이제 없어졌거든요. 접종 여부랑 관계없죠. 예, 상황이 더 악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 또 하나가요. 오늘부터 일선 학교에서 새 학기가 시작이 됩니다. 네네. 등교 수업할지 온라인으로 할지 이런 건 이제 학교장 자체 판단으로 결정이 되고요. 학생이나 교직원의 경우 동거인이 확진됐는데 본인이 백신 안 맞았다면 7일간 등교 중지가 됩니다. 네. 물론 이것도 2주 뒤부터는 접종 여부랑 관계없이 등교를 할 수 있게 다시 바뀔 거고요. 네. 아울러서 확진이나 격리, 의심 증상이 있어서 등교 못할 수가 있겠죠. 이럴 때는 방역당국의 문자나 검사 확인서가 있으면 출석 인정 결석으로 처리가 된다고 합니다. 이 학교 등교에 관한 것들은 일반 방역 지침하고 좀 달라요. 학교 방역 지침을 저희가 오늘 2부에 보건교사 한 분 연결해서 정말 자세하게 저희가 시시콜콜한 궁금증까지 다 풀어드리겠습니다. 김준일 대표. 예.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이 오미크론 긍정적인 시그널은 별로 없어요. 일단 정은경 청장이 그 2월 28일에 브리핑했을 때 3월 초중순에 18만 명에서 35만 명 될 수 있다라고 이미 얘기를 했죠. 네. 그리고 지금 연구기관이 좀 내놓은 거를 보면은 15일에 26만 명, 아니면은 12일에 35만 명, 이 정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냥 30만 명대 갈 수도 있다, 이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제 위중증 병상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전체 위중증 병상이 2,744개가 지금 전국에 있는데 현재 지금 48.3% 가동 중인데 지금 예측 시뮬레이션을 해보면은 3월 중순에 2,750개, 2,000명이 꽉 찬다 다. 이런 시뮬레이션까지 지금 나온 상황이거든요. 네, 이것만 사실 넘기면은 오미크론이 많이 위중증, 그러니까 치명률이 낮아졌기 때문에 그 고비만 넘으면 될 수 있을 것 같다. 맞아요. 이런 그러니까 얘기들이 나와요. 치명률 낮은 건 확실하잖아요. 예. 무증상자도 많고. 다만 분모가 너무 많이 늘어나면 아무리 그 수치가 적다고 해도 위중증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니까 어떻게 대처하느냐. 그것만 잘 챙기면 되겠네요. 학교 이야기는 2부에서 한다는 거 다시 한번 예고 드리면서 두 번째 뉴스로 가죠. D-7 대선 마지막 여론조사. 여러분 정말로 대선 일주일 남았습니다. 사전 투표는 이틀 후면 시작하고요. 네, 재외국민 투표는 이미 진행 중이고요. 예. 오늘 주목할 포인트는요. 오늘이 이제 여론조사 마지막 날이고 이제 정확히는 공표 가능한 여론조사 마지막 날입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오늘까지 해서 그 결과를 마지막까지 발표는 할 수 있는데 내일부터 하는 조사는 발표 못 한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선거법상 본투표 엿새 전부터는 여론조사 공표가 안 되거든요. 이제 네. 깜깜이 기간이라고 우리가 많이 하죠. 그래서 7일 전, 그러니까 마지막 날인 오늘 하루 종일 각종 여론조사 발표가 쏟아질 예정입니다. 네. 이렇게 나온 게 이제 앞으로 일주일 동안 계속 전파를 타게 되겠죠. 그렇죠. 최근 조사 좀 살펴보면요. 야권 단일화 결렬 이후 시점에서 조사한 게 마침 조금 전에 나왔습니다. 아까 야권 단일화라면 지난 일요일에 윤석열 후보가 단일화 중단 선언을 하고 네. 그 후에 조사, 네. 그 후에 발표 말고 그 후 조사가 이제 발표가 막 되는군요. 네, 결렬된 이후죠. 어떻게 나왔습니까? 리얼미터가 뉴시스 의뢰로 어제 그제 이틀 동안 전국 성인 1,007명한테 조사한 결과 윤석열 후보 46.3%, 이재명 후보 43.1%로 오차 범위 내 초접전을 나타냈습니다. 윤석열 46.3, 이재명 43.1, 안철수 6.7, 심상정 1.9. 이게 가장 최근 조사. 예, 단일화 결렬 선언 후 조사. 두 후보 오차 범위 내 접전이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조사 말고도 그 서울경제가 칸타코리아에 의뢰한 거라든지 뭐 공정의 조사라든지 미디어토마토 조사가 좀 있긴 있거든요. 그것들은 오늘 저희가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계속 소화하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게요. 김준일 대표. 예. 이런 상황 속에서 남은 핵심 변수, 일주일의 핵심 변수는 뭘 보세요? 일단 뭐 검증이 있겠죠. 검증이 있는데 오늘 이제 법사위가 열리거든요. 국회에서. 네. 여기서 거의 난타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는 윤석열 후보의 부동시 의혹, 뭐 군면제 의혹이죠. 그거에 뭐 부산저축은행 삼부토건 봐주기 수사 의혹, 그리고 배우자 김건희 씨의 그 주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뭐 의혹 이런 것들을 주로 이제 얘기를 할 것이고, 국민의힘은 뭐 대장동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원희룡 본부장이 지금 최근에 기자회견도 해서 새로운 뭐 결재 문건을 이재명 후보가 직접 도지사 성남시장 시절 직접 결재한 문건도 발견했다, 뭐 이런 주장을 최근에 했죠.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있을 텐데 워낙 다들 네거티브에 이제 면역이 생겨가지고 유권자들이 이게 실제 얼마나 정말 결정적인 게 아니면 얼마나 영향을 줄지를 좀 미지수인 상황이에요. 오늘 그리고 TV 토론이 열립니다. 그렇죠. 사실 TV 토론 여러 연구 결과를 보면은 TV 토론을 많이 볼수록 오히려 지지 후보를 덜 바꾼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굳히기 효과. 예, 그러니까 덜 보는 사람이 오히려 바꾸고요. 많이 보는 사람은 자기 후보만 보이는 거예요. 자기 후보만. 예, 그러니까 덜 바꾼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자기 후보 보면서 잘하면 박수치고 못하면 아이고 안쓰러워서 더 찍어주고 뭐 이런 거예요? 예. 근데 어찌 됐든 그 가장 중요한 거는 실언이죠. 예. 실언. 그래서 지난번 그 TV 토론 같은 경우에도 사실 양 후보가 다 실언을 했죠. 이거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 대통령 폄하 발언 초보 논란이 대통령. 있었죠. 예, 초보 대통령. 그래서 전쟁이 그것 때문에 났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를 공격하려고 하다가 조금 오히려 지지율에도 악영향을 준 사례가 있었고,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일본 자위대 한반도 진주를 허용하는 것 같은 발언, 이를테면 한미일 동맹을 하면 유사시 일본이 들어올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서 이것도 조금 위험한 발언으로 조금 뭐 공격을 받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발언들이 지금 오늘 나올 것이냐가 이제 중요하고, 예.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투표율입니다. 투표율인데 지금 국민의힘이 사활을 걸고 있는 게 하나가 있어요. 사전 투표로 장에 모두 갑시다. 그래서 사전 투표장에 가자. 내일 모레 사전 투표. 아니 근데 뭐 사전 투표를 하나 본 투표를 하나 두 번 찍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은 지금 확진자가 하루에 20만 명씩 나오잖아요. 예. 그러면 그날 당일이나 전날에 선거 뭐 8일이나 9일에 확진이 돼 버리면은 아파서 못 나오거나 윤석열 후보 찍고 싶은데, 특히 노인분들 많으면은 그런 분들 안 되니까 미리미리 좀 찍으십시오 하는데, 지금 그동안 그 국민의힘 쪽에서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사전 투표 그 부정선거 음모론, 이거가 지금 발목을 잡고 있어요. 지금 아직도 사실은 황교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의혹이 있다, 뭐 이런 거 막 만들고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가 지금 이준석 대표가 심지어는 어저께 페이스북에다가 뭐 누군가가 사전 투표 이런 거를 우리 못하게 하려고 뭐 이상한 거를 막 만들어서 뿌리고 있다라고 올렸다가 내렸어요. 그러니까 사실이 아니었던 거죠. 근데 그 정도로 예민해져 있어요. 그 정도로. 지금. 예. 반드시 사전 투표하십시오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국민의힘. 또 있어요, 변수가? 뭐 이제 단일화 이슈가 계속 지금 뭐 여야에서 넘나들면서 계속되고 있는데요. 오늘 새로운 물결 김동연 후보가 오전에 기자회견을 열거든요. 자, 우선 어젯밤 일어났던 일을 잠깐 얘기해 주시고 오늘 아침 얘기까지 이어가면 좋겠는데요. 어제 민주당 이재명 후보랑 김동연 후보가 전격 회동을 했습니다. 네. 저녁에 두 사람이 이제 손 붙잡고서 합의문을 발표를 했는데요. 핵심은 역시 이제 정치 개혁, 특히 개헌이었고요. 네. 이번 대통령 임기를 1년 단축해서 2026년에 다음 대선이랑 지방선거를 같이 치르자. 그리고 연동형 비례제 같은 선거제 개혁안을 대통령 취임 전에 국회에 제출하자. 뭐 이런 걸 합의하는 내용이 어제 담겼습니다. 그 1년 단축이라는 건 그러면 이번 기회에 무슨 뭐 4년 중임제로 제도 바꾸자 그런 말인 거예요? 아니면 선거를 큰 선거 두 개를 맞추기 위해서 다음 대통령만 한번 좀 1년 단축하자 그 얘기예요? 합의문에는 1년 단축만 담겼는데 이게 4년 중임제 취지가 담겼다고 이해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굳이 뭐 1년 단축할 이유가 없겠죠. 그렇게까지. 그럼 이따가 요거는 조홍천 의원이 나오시거든요. 그 확실하게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그런 네. 상황에서 이제 오늘 김동연 후보가 오전에 기자회견을 여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밀어주고 후보직을 사퇴하는 거 아니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는 단일화를 묻는 것에다가 단일화까지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잖아요.
딱 선을 그었다기보다는 조금 더 이제 고심해서 뭐 후속 절차를 밟을 거다. 뭐 이렇게 기자들이 거취를 물었는데 후속 절차를 밟을 거다 이렇게 답을 하면서 네. 이렇게 되면 단일화 수순이구나 이렇게 이해가 됐고 또 민주당 쪽에서 들리는 얘기로도 김동연 후보가 완주하지 않고 이제 뭐 어떤 공동 정부 구성의 역할을 할 거다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럼 그래서 오늘 잠시 후를 좀 지켜봐야겠네요. 단일화 선언까지 가는 것인지. 예. 근데 뭐 김동연 후보보다도 사실은 민주당은 안철수 심상정 후보가 힘을 실어주기를 바라고 있을 텐데 그쪽의 움직임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뭐 계속해서 러브콜을 보내고 있어요. 그리고 김동연 후보랑 이런 그림을 그려 나가는 것 자체가 뭐 김동연 후보 지지율이 크진 않지만 네. 어떤 정치 개혁 카드를 계속 내걸어서 정권 심판론 프레임을 좀 가리고 그리고 동시에 기성 정치권의 어떤 염증을 느끼는 사람들 중도 부동층을 노린 포석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요. 윤석열 안철수 단일화 카드는 이제 그냥 종료로 보는 게 맞아요? 사실상 거의 종료라고 봐야 되는데 어제 이제 뭐 기자들을 만나서 안철수 후보가 윤석열 후보가 만나자고 하면 만날 용의는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주 원론적인 얘기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뭐 큰 어젠더를 논의하는 자리면 누구를 못 만나겠습니까? 이런 답변이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주 원론적인 얘기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윤석열 후보는 어제 처음으로 그 4강이 다 모였어요. 홍준표, 유승민, 원희룡, 네. 윤석열 서울 신촌에서 유세를 해가지고 원팀 유세.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은 지금 자강론 그리고 막판 이제 표심도 아니라 뭐 이쪽으로 지금 방향을 잡은 거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 얘기는 오늘 민주당에선 조홍천 의원 나오시고 국민의힘에서는 원희룡 본부장 나오시거든요. 이 얘기는 다 거기서 좀 나눠보도록 하고요. 우크라이나 소식 갑니다. D+7 러시아의 무차별 폭격. 러시아군이 민간인 거주지에도 로켓포를 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잘 안 풀리니까 대응 수위를 계속 끌어올리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군사 시설이 없는 곳인데 하르키우주라는 곳에 주 정부청사가 로켓 공격을 받아갖고 사상자가 최소 30명이 나왔다는 외신 보도가 있었고요. 예. 하르키우 주택가에도 포탄이 떨어져서 어린이 포함 11명이 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 그리고 진공폭탄이라고 그러니까 핵폭탄 다음으로 위력이 센 무기거든요. 그러니까 핵폭탄 정말 거기에 준할 정도로 콘크리트까지 녹여버린다면서요? 예, 그런 무기가 사용이 됐다고 우크라이나 측이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또 러시아가 지금 2차 어떤 공격, 2차 러시를 감행하고 있는 걸로 지금 보이는 게요. 예. 미국 위성 사진에 따르면 탱크, 대포 등으로 구성된 지상군 수송 행렬이 수도 키예프,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발음으로 키우라고 하는데 수도로 향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근데 그 행렬이 자그마치 64km에 이른다고 해요. 이게 대충 보니까 뭐 경부고속도로 따지면 서울 만남의 광장에서 뭐 평택 천안 정도 그 길인데 그만큼 그 지금 긴 행렬이 수도 쪽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김준일 기자. 예. 지금 무슨 그러니까 백큐엄 폭탄, 그러니까 진공 폭탄 얘기. 이거 쓰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국제법에서 쓰지 못하도록 돼 있는 폭탄 이야기가 나오고 심지어 핵폭탄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이에요. 일단 뭐 푸틴 대통령이 지난달 27일에 핵무기 운용부대 경계태세 강화를 지시를 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핵을 쓸 수도 있다라는 거를 시사를 한 거죠. 이에 대해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핵전쟁 가능성은 없다라고 일단은 일축한 상황이에요. 미국은. 왜냐하면은 뭐 이거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상호 확증 파괴라고 한쪽이 쓰면은 다른 쪽도 핵무기 쓰고 다 망한다. 이게 지금까지의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네. 어떤 불문율이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푸틴이 아무리 그렇게 해도 너무 무모하다. 그렇게까지는 안 갈 것이다라는 건데 지금 미국의 정보기관들이 이 언론 보도에 나와가지고 이를테면 미 국가정보국장 제임스 클래퍼가 이제 전 네. 국가정보국장이죠. 지금 푸틴이 좀 불안정한 상태로 보인다. 판단력과 정신적으로? 예, 균형 감각이 좀 우려된다.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완전히 좀 배제할 수는 없다. 이런 좀 공포가 지금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경제 제재는 계속 이어지고 있고 한국이 사실은 너무 경제 제재에 늦게 참여를 해가지고 좀 약간 국제사회에서 비판을 받았는데 어제 러시아 7개 은행과 금융거래 중지 네. 뭐 이런 얘기가 이제 공식적으로 기재부가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엄청 오르고 있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왜 그래요? 우회 가지고 이거를 거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루블화 가치가 폭락하니까 이거 지금 러시아 사람들이나 막 이런 데서 다 비트코인 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이 비트코인 거래 돈줄 차단도 지금 검토하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루블화가 비트코인 쪽으로 흐르고 있어서 예. 그런 것까지 지금 경제 제재는 점점 더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여기까지. 예, 오늘의 브리핑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